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왕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질염이라는 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 질염은 성접촉성 질환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성접촉성 질환과 연관이 없는 종류의 질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염이 반복된다고 해서 배우자를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냉이라고 부르는 질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냉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여러 가지 물질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음부에서 분비되는 땀이라든지 스캔샘이나 바톨린샘에서부터 나오는 분비액, 그리고 질점막에서 나오는 삼출액이라든지 질점막에서 탈락하는 죽은 세포들이라든지 자궁경관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그리고 자궁과 납팔관 등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액체들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혼합돼서 냉을 만들게 됩니다. 보통 이런 질의 분비물들은 생리 주기 중에서 배란기 시기에 특히 많이 분비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배란기가 되게 되면 자궁경관에서 끈적끈적하고 투명한 점액질의 분비물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비물이 많아짐으로써 배란 시기에 성생활이 더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적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질점막에는 포도당이 매우 풍부한데요. 사춘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질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산균들이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유산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유산으로 인해서 질은 pH 4.5 정도의 강한 산성을 유지하게 되죠. 질액과 혀가 접촉하는 형태의 성생활을 하는 남성들은 이 질액이 강한 산성이라는 것을 쉽게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질액은 식초 냄새와 유사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유산균들이 질 안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강한 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로운 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질염인 세균성 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질염은 흔히 다른 말로 가드넬라 질염이라 불리기도 하죠. 세균성 질염이 발생하게 되면 누런 냉이 나오면서 특유의 생선 썩는 냄새나 오징어 냄새와 유사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질액을 슬라이드에 도말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질 안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유산균들은 온데간데 없고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균성 질염은 성병은 아니지만 성생활을 한 이후에 흔히 잘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남성의 정액이 약 알칼리성을 띠게 되고, 이 정액이 들어감으로써 산도가 중화가 되게 되고, 또 성관계 이후에 질을 자주 세척하기 때문에 중성인 물이 들어가게 되거나 비눗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질의 산도를 변화시켜서 방어막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다른 잡균들이 들어오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균성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 안의 산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고,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나치게 뒷물을 자주 하거나 질 세척을 자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질염은 캔디다 질염인데요. 바로 곰팡이 감염에 의한 질염이죠. 역시 성병은 아니지만 성접촉 이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기계적인 마찰에 의해서 방어력이 약해진다든지 또는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항생제를 복용한다든지 또는 당뇨가 있거나 임신을 했을 때 이 질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감기약을 복용한 이후에 캔디다 질염이 잘 올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감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감기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항생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질염이 생기면 매우 가려우면서 치즈 같은 하얀 분비물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대개는 약물 한 번 복용으로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 잘 치료되지 않거나 끊임없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발성 캔디다 질염이 있다면 한 번의 약물 치료는 어렵고 한 달 이상 장기간의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캔디다 질염은 대표적인 성교통 질환인 유발성 전정통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캔디다 지렴이 반복되다 보면 전정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알레르기와 관련되는 비만세포, 즉 마스트셀이라고 불리는 세포가 감작이 되게 되면 신경을 정식시키는 신경정식인자들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통증을 감지하는 통각신경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각에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캔디다 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약물 중에 흔히 항진균제 연고를 많이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진균제 연고를 질 안에 바르거나 전정부 쪽에 바르게 되면 전정통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고들은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만들어진 연고인데, 전정부는 피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전정부에 이러한 연고를 바르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질염은 매우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염 중 하나입니다. 냉이 물처럼 끊임없이 나와서 속옷을 버리기 일쑤이고 계속 패드를 차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냉이 풀처럼 속옷에 말라붙어서 속옷을 버리기 일쑤죠. 이 질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DIB라고 불리는 탈락성 염증성 질염입니다. 산부인과에서 흔히 세균성 질염으로 인해서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아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별 차도가 없죠. 이 질염의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감염과 연관될 수도 있고, 여성 호르몬의 감소와도 관련이 되기도 하고, 편평태선이나 자궁경부의 외반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역학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항생제만으로는 쉽게 치료되지 않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면역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질염은 트리코모나스 질염입니다. 이 질염은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질염이었지만, 생활 수준이 올라간 현대에 와서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성접촉성으로 전염되는 질환이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꿈틀꿈틀 움직이는 원충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닭살이 돋곤 하죠. 이 질염은 항원충제로 쉽게 치료가 되지만 성접촉성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트너와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치료하게 되면 끊임없이 핑퐁처럼 주고받으면서 계속 재발하게 되죠. 질염은 사실 간단한 질환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까짓 거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약물 치료에 의해서도 쉽게 잘 낫지 않거나 끊임없이 재발하는 종류의 질염이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성교통을 유발하는 질염도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질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해서 무조건 배우자를 의심하지 말고, 이 질염이 과연 자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염인지 아니면 성접촉성으로 올 수 있는 질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신의 행동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